아따라시나.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그건 할까? 여름밤에 하는 심야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어. 무서운 이야기. 잠깐만, 눈에 속눈썹. 눈 왜 따갑지? 오 마이 갓. Mary just baby. 눈 괜찮아졌다. 아닌가? 모르겠네. 자, 그러면은 무서운 부금 먼저 틀겠습니다. 공포 부금. 들려요? 아싸,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날이니까 그냥 무서운 이야기 같이 읽으면서 놉시다. 어우씨, 뭐야 이 사람이. 부금이 왜 이런 식이야? 좀 멀쩡한 부분 없어? 이런 거 읽어드릴까? 월요일날 요리로 손을 안 풀어서 그래? 그런가? 뭔가 그런가? 오케이. 무서운 이야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없나? 무서운 이야기인데 저번에 읽었던 그 일본 썰 같은 것도 많이 무서웠고. 무서운 이야기. 레전드? 오. 무서운 이야기 레전드 모음을 눌렀어요. 오케이, 이거 한번 봐볼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라는데? 무서운 이야기. 근데 보통 무서운 이야기들은 다 집이긴 하다. 됐나? 자,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 겪은 일을 꺼내보려고 합니다. 집이 소재? 그런가? 어린 시절 가족들과 저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겨우 탈출한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글이 너무 지 멋대로 같은 느낌이에요. 좀 다듬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안 보여주고 안 보여드릴게요. 내가 알아서 정리해서 읽어줄게요. 확실히 지금은 전혀 문제 없지만 그래도 그 집에 대해서 글 쓰는 건 처음이라 뒤죽박죽인 부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름대로 가족들과 기억을 더듬어 열심히 정리를 해봅니다.
저희가 살았던 집은 집터가 그냥 아스팔트 길로 되어 있었어요. 뒤쪽에 철로가 놓이고 방음벽 같은 게 설치되면서 집터를 조금 침범했지만 집터의 대부분은 아스팔트 길이었습니다. 그 집은 없어진 탓에 이사간 후에 한 번도 찾아가 볼 순 없었지만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집의 구조 같은 거라던가 냄새가 어렴풋이 기억나고 우선 저희 집은 여관 건물 맨 위층에 있었습니다. 엄청 낡은 집이었지만 오래전엔 고급스러웠을 법한 그런 집이에요. 엄마 말로는 이사 왔을 때부터 가구가 몇 개 있었다고 했는데 텔레비전 놓는 장식장이랑 거실 탁자 하나, 작은 방 침대랑 안방 화장대. 주인 아줌마는 찝찝하면 버리라고 했는데 전부 나무로 만든 목재 가구에 고급스럽게 생겨서 그냥 그대로 두고 찜찜한 침대만 버렸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집의 첫인상은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들지 않아서 벽지라든지 천장에 곰팡이가 많았고요. 주택에다 바닥도 나무고 햇빛이 잘 안 들어서 바닥이 썩은 곳도 있었어요. 집 자체도 엄청 낡았는데 벌레 한 마리 없었던 것 정도? 그런데 모기도 없었어요. 처음엔 무섭다든지 그런 건 전혀 못 느꼈는데 그렇게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내 가족은 언제나 한 방에서 같이 잤습니다. 응? 뭔 소리야? 죄송합니다. 아, 자기 멋대로 글을 써놔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무섭다든지 그런 건 못 느꼈습니다. 그저 마냥 신이 나고 이전 집에서는 내 가족이 전부 모여서 한 방에서 잤었는데 그렇게 방을 갖고 싶어 했던 오빠와 제가 잘 방이 생긴 것이 큰 다른 뭐라 해야 되고 기쁘고라고요? 기쁘고 집이 이상하게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오빠는 12살이고 제가 10살이었는데 엄마 아빠는 작은 방에서 원래 있던 침대를 빼고 작은 침대에 나란히 2개를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오빠랑 본인은 같이 자는 거군요. 일주일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갔는데 이사간 후 일주일 뒤부터 오빠의 일기장에는 수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요일이 뭐가 중요해? 일기장이 왜 나와? 돌아버리겠네. 새벽에 자다가 깼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손가락으로 벽을 딱딱 치는 소리 같은 게 불규칙하게 딱. 이런 식으로 들렸어요. 처음엔 오빠가 일어났나 싶어서 그냥 자려고 눈을 감고 스르르 잠들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땐 여름이었는데 아니 원래 시원한 편이라 선풍기도 켜놓지 않았었거든요. 도둑이 될지도 모른다고 창문도 다 닫고 자고 있었는데 얼굴에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얼굴에 박하사탕을 세수한 기분이랄까? 나중에는 팔하고 허리까지 시원해졌어요. 뭔가 답답한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누가 제 어깨를 잡고 확 끌어당겼는데 정신이 들면서 잠에서 확 깨고 보니까 저는 서 있었고 창문 앞에서 아빠가 저를 안고 있더라고요. 불도 다 켜져 있고 오빠는 방문 앞에서 엄마 뒤에 숨어 있고 눈을 떴을 때 왜 그런 상황인지 전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빠가 그대로 저를 안고 안방으로 가서 다 같이 잠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겁먹을까봐 아무도 말을 안 해줬는데 안 해줬다고 하는데 그날 이 소리는 제가 창문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창문을 치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인데요. 근데 무섭긴 하다. 난 무서운데. 난 무서운데. 똑똑하고 꽂히냐고. 아니 그니까 그 귀신 눌려가지고 창문 열고 그대로 뛰어내릴 뻔하다가 아빠가 잡아준 거야. 그리고 들어가서 잔 거지. 그런 집인데 월세가 0원이면 들어가서 살 거냐고요? 아니요? 방음 안 될 것 같은데? 방음 되나? 방음. 집세 없으면 저라고 들어간다고. 방음이 잘 돼야 된다니까. 방음이 안 되면은 집이 필요가 없어요. 방음이 안 되는 집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똑똑한 거 보니까 방음이 안 된다. 아니 그거는 본인이 집 안에서 똑똑한 거라니까. 아니 자기가 집 안에서 똑똑똑똑한 거라니까. 응. 응. 이 다음은 인천 귀신이라는데 실화래요. 실화는 보통 재미가 끝에 가서 허무하던데. 저는 6살 때까지 인천에 어딘지 기억이 나지 않는 달동네 비슷한 허름한 촌에서 살았습니다. 집을 쭈루룩 나열해서 제일 왼쪽 집에는 어부엔 아저씨가 살았고 그 옆집에는 아줌마 혼자 살았던 걸로 기억해요. 이웃들을 소개하자면 어부 아저씨는 여자가 맨날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의 증언으로는 그 어부 아저씨가 여자를 잘 때려서 여자가 맨날 맞고 도망갔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한번 여자가 맞았을 때 잘못 벽에 머리를 박고 죽어버려서 그 아저씨는 잡혀갔다고 합니다. 사건은 그 아저씨가 잡혀가기 전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 아저씨 집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는 젊을 때 사고가 나서 남편과 아들을 잃으신 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와 제 여동생을 무척 예뻐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사정상 명절 때 본가나 외가를 못 갔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랑 같이 보내도 될 정도로 저희 가족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건 당일날 밤 12시쯤 자려고 누웠는데 동생은 엄마 품에 안겨서 자고 있었어요. 자려고 눈을 감는데 라디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주 조용한 데 있으면은 귀에서 삐 하고 들리는 이명,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가 좀 소름이 끼쳐서
저는 몇 시간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제일 왼쪽 집에서 갑자기 펑펑하면서 사람을 패는 건지 뭔가 터지는 건지 모를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엄마는 자고 동생도 자고 라디오는 이상한 소리가 나서 무서워 죽을 것 같은데 집 밖 창문으로는 붉은 빛이 일렁거리고 아니 붉은 빛이 뭔지는 알아서 엄마를 깨웠는데 엄마가 몇 초간 상황 파악하더니 동생을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빨리 나와! 뭐지? 이게 끝이에요. 미쳤나? 봐봐. 아이씨 읽는 것도 힘든데 열심히 읽고 나면은 왜 끝이 저래? 봐봐. 엄마를 깨운. 근데 이상하게 엄마가 바로 일어나는 거임. 엄마는 몇 초간 상황 파악을 하더니 동생을 안고 밖에서 빨리 나와 XX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무서운 거 레전드라며 무서운 이야기 레전드라며 레전드 무서운 이야기라며. 오케이. 일본 이야기다. 이건 무서울 것 같아. 일본 3년째 유학을 가 있는 노동자 처지의 사람입니다. 제가 유학 생활 중 있었던 경험담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3년 동안 매일 알바를 12시까지 꼬박꼬박 하고 학교에 다니는 성실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야간 알바분이 1시간이나 늦게 돌아버리겠네. 그날따라 야간 알바가 1시간이나 늦게 오더라고요. 결국 새벽 1시까지 알바를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60km를 달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집 소개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일본 맨션들은 거의 20년은 지어진 지 20년은 기본인 건물들이 많아요. 제가 사는 맨션은 1965년 완공해서 4층까지 계단인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맨션의 4층에 살고 있었어요. 스킨 맞네. 글이 왜 이래. 귀여운 지진이라도 살짝 일어나면 침대에서 떨어질 정도로 흔들리는, 하지만 월세로 살아가는 유학생 처지에는 이 정도가 뭐라고 해야 돼? 유학생 처지에 좋은 맨션은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저의 최선이었어요. 오케이. 계약할 때 집주인분께서 충고를 해주셨는데 신주쿠에는 이렇게 싼 곳이 없다면서 아주 말을 잘해서 그냥 저는 듣지도 않고 계약을 해버렸어요. 어쨌든 집에 와서 바로 샤워하고 유일한 안식처인 침대로 올라갔습니다. 학교 과제며 숙제, 기타 등등을 학교 과제를 감싸 안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하는 소리가 들려서 눈이 뜨였습니다. 처음엔 방이 하도 어질러져 있어서 또 지진의 물건이 책상 어딘가에 떨어져요 나는 소린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별 생각을 안 했는데 책상 밑에 뭔가 검은색의 머리카락이 잔뜩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그건 사람 머리였어요. 정확히는 눈썹 위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밖에 없는 그 머리가 제 방 바닥을 슥슥 하면서 돌아다닌 거였습니다. 방바닥이 카펫이라서 소리가 너무 리얼하더라고요. 눈을 돌리고 말고 할 수가 없게 온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대로 기절하고 싶었지만 기절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숨쉬기 힘들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대로 눈을 질끈 감고 벌벌 떨며 날이 밝기만 기다렸습니다. 혹시 가위에 눌린 건가 싶어서 혀도 살짝 깨물었는데 가위가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제일 이게 끝이야? 아 돌겠네. 정말 열심히 번역하고 있는데 진짜 이상한 게 나 진짜 번역하는 기분으로 읽고 있는데 끝이 자꾸 허무하게 끝나. 정말 열심히 너무 열심히 진짜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게 뭐냐고. 다른 걸 찾아볼까? 다른 거 찾아볼게요. 무서운 이야기 레전드. 무서운 이야기. 유튜브에서 무서운 이야기 한 거를 우리끼리 듣고 우리끼리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우리끼리. 왜냐면 다시 보기엔 녹화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과 저만 듣고 사라지는 거예요. 방금 얘기 진짜 공포는 처자라면서 밤에 자전거로 60km 달려서 집에 왔다는 거임. 천지지 감사합니다. 그만큼 튼튼하시다는 거겠지. 이거 한번 해볼게. 이 이야기는 저의 지인 씨군이 고등학교 때 겪은 다소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살다 보면 정신없이 뭔가를 찾는 사람들을 보게 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본인에게만 보일 때 말이죠. 그럴 땐 말입니다. 절대로 모르는 척을 하십시오. 그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랑 같이 늦게까지 해운대 바닷가에서 놀다가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 아가씨가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더라고요. 이상한 것은 아가씨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뭐라고 묻는데 아무도 대꾸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네에 사는 미친 여잔가? 그러려니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시점 그녀가 제 바로 앞에서 말을 거는 겁니다. 제 보라색 핸드백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말이죠. 목소리가 사람 목소리라고 하기에는 뭔가 아주 많이 이상한 겁니다. 이 육성으로 내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높이도 없고 누군가 내 머릿속으로 텔레파시처럼 목소리를 흘려보낸다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알 수가 없었는데 무시하기 미안해서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려던 찰나 갑자기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녀석을 만나 하면서 누가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겁니다. 아니 안구가 앞으로 튀어나갈 때 강하게 쳐서 엄청 아팠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웬 할머니가 저에게 화를 내면서 또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인이라고 해도 제가 화가 나서 할머니 왜 때리세요? 제가 뭐 잘못했다고! 했는데 할머니께서 갑자기 무섭게 돌보면서 이놈이 말대꾸를 하네! 라면서 머리를 세게 때리는 겁니다. 기다리던 버스도 오고 저와 친구들을 비롯한 할머니까지 모두 그 버스에 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을 걸던 여자만 버스에 타지 않았어요. 더러운 기분에 창밖을 보며 중얼거리며 마음을 잡고 있는데 아까 저를 때렸던 할머니께서 학생 아까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요망한 게 붙어서 그걸 떼어내려고 그랬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아까 그 여자가 그거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저는 뭔 대낮에 약 파는 소리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더 이상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또는 이 할머니 정신이 편찮을 수도 있으니 그냥 네 하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만약 구구탄데 모른다고 대답했으면 찾아내라고 쟤한테 붙었을 기다. 그 요망한 것이 붙으면은 그때부터 살 날이 얼마 안 남기라 지도새도 모르게 죽는 거야. 조금 무서웠지만 그냥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무시했습니다. 친구가 버스에서 내릴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아까 할머니가 여자아이 이야기하던데 우리 버스 기다릴 때 너한테 뭐 물어본 여자 없었잖아. 친구는 전혀 못 본 그 여자. 아마 할머니 말씀대로 그 버스 정류장에서 저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소름 돋아. 소름 돋아. 너무 소름 돋아. 나 어떡해 자. 나 잠 어떻게 자. 나 진짜 잠 어떻게 자. 나는 오늘 어떻게 자. 어떻게 자냐. 왜 웃어? 귀신입니다. 모르는 척 하세요. 꼭 모르는 척 하세요. 여러분들 꼭 모르는 척 해야만해요. 여기 재밌는 거 많다. 오케이. 여러분들 병철이 이야기입니다. 와! 엄청나게 유명한데 안 읽어본 거예요. 그냥 밈만 알아요. 이 일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말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경북에서 모 대학교를 다니진 않았나 봐요. 그냥 자취만 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 대학은 시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술집, PC방, 그리고 인쇄집, 기타, 밥집과 자취 건물들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자취하는 곳은 대학가와도 동떨어진 곳이었는데 밭과 들 사이로 20분은 걸어 나와야
나오는 집이었습니다. 두 개의 쌍둥이 건물이었는데 우리 집은 길이 보이는 쪽이 아닌 건물을 빙 돌아서 그 반대쪽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곳의 2층이었어요. 그날은 집에서 컴퓨터로 공포영화를 다운받아서 본 날이었습니다. 셔터라는 영화인데 꽤 무섭더라고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반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여자친구가 있어? 어쨌든 전화해서 영화가 별로 안 무섭네. 무섭다고 해서 봤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네. 라는 실없는 소리를 늘어놓다가 제일 친한 후배인 병철이한테 전화해서 야, 우리 같이 자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여자친구가 있는데 왜 병철이를 불러서 같이 자자고 하지? 병철이는 평소에도 우리 집에서 자주 술을 마시고 저를 가장 잘 따르는 후배였습니다. 무서워서 그렇다고는 도저히 말 못하겠어서 아, 오랜만에 술이나 한번 하자! 라고 했는데 병철이는 이미 순내에서 술을 마셔서 학교로 들어오기 힘들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벽 3시가 넘어서 이불을 펴고 누웠는데 아니 그래도 무서움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TV를 켜놓고 소리를 크게 해놨는데 당시 이제 스타크 재밌긴 하지. 99 전진게이트 재밌지. 3연봉 재밌지. 다 재밌지를 보다가 스르르 잠에 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한 3시 반쯤 시계를 정확히 보진 못했지만 벽에 걸려있던 시계의 시침이 3이랑 4쯤을 가리키고 있던 걸로 기억해요. 갑자기 밖에서 문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잠들려다가 깬 거라 짜증이 난 상태에서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5분 넘도록 하고 두드리는 겁니다. 화가 나서 누군데? 하고 반말로 물었더니 갑자기 한참을 대답이 없더니 형! 저 병철인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아까 오라 할 때는 못 온다고 하더니 하필 잠들려고 할 때 오나 싶어서 문 쪽으로 가면서 제가 소리를 쳤어요. 야, 몇 시인데 이제 오냐? 아까 왜 안 오고 지금 와가지고 그러면서 막 투덜거리면서 문 쪽으로 다가가는데 갑자기 후배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겁니다. 형, 저 병철인데요. 안다고 왜 지금 오냐고. 형, 저 병철인데요. 이 자식이 형이랑 장난하나 죽을래 문 안 열어준다. 형, 저 병철인데요. 이거 기싸움 하는 건가? 계속 같은 대답을 하는 후배에게 화가 난 저는 실컷 해줄 요량으로 문을 열려다가 왠지 모를 오한이 도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그냥 문을 열어 제끼고 온갖 화를 다 냈을 것 같은데 왠지 아까 본 영화가 떠올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야, 너 누구냐? 형! 저 병철인데요! 야, 어디서 술 마시고 왔냐? 형! 저 병철인데요! 순간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사람이란 감정이 있어서 억양도 완전히 똑같이 말할 수가 없는데 형! 저 병철인데요!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녹음기를 반복적으로 틀어놓은 것처럼 일정한
손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살며시 문의 길을 가져다 대서 가만히 들어봤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이상한 거예요. 문을 귀에 대고 들으면은 가까이 있는 곳은 대략 위치를 알고 있는데 바로 앞이 아닌 문 천장 부근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덜컥 겁이 난 저는 문이 잠겼는지 확실히 확인하고는 소리를 꽥 질렀어요. 야이야 스야 너 역시 장난질 안 끄지나. 그러자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문의 길을 가까이 대고 소리를 들러봤어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냥 찌르르르르르 하는 벌레 오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릴 뿐이었죠. 한 10분 동안 문에 길을 대고 있던 저는 어느 정도 무서움이 가라앉자 다시 침대로 와서 몸을 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문 밖에서 여잔지 남잔지 분간이 전혀 안 되는 숨 넘어갈 듯한 웃음소리가 제 귀를 강타하는 겁니다. 손으로 상체만 벌떡 일으킨 저는 온몸에 돋아나는 소름을 느끼면서 문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계속 들리는 겁니다. 숨 넘어갈 듯한 웃음소리, 점점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손을 덜덜 떨면서 제일 먼저 병철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야, 문 밖에 네가 와 있는데 네가 아닌 것 같아. 제발 무서워 죽겠으니까 전화 좀 받아봐. 제발. 이런 이런 형식의 문자를 열댓 개 연달아 날리고 계속 문을 쳐다보면서 극으로 치닫는 공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쿵쿵쿵 두드리고 미친 듯이 웃고 다시 쿵쿵쿵 쿵쿵쿵 두드리고 미친 듯이 웃고 다시 쿵쿵쿵. 얼마나 지났을까? 공포가 도를 넘으면 미친다고 했을까요? 그때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갑자기 패닉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그 목소리가 미친 듯이 믿고 화가 솟구치는 겁니다. 원룸으로 되어 있는 부엌이 침대 옆에 위치해 있었는데 천장을 부셔질 듯이 열고 평소에 쓰던 치카를 찾아들어 캉캉캉 하면서 문으로 뛰어간 저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저는 허공에 대고 미친 듯이 칼질을 하면서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퍼부었는데 아마도 장난을 친 누군가에게 저주를 퍼붓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 한참을 허공에 대고 칼을 휘둘렀을까 문득 치밀어 올랐던 화가 사라지고 다시 공포가 밀려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돌아보니 여전히 아무도 없더라고요. 평소에 밝게 빛나던 센서도 켜진 등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는 그냥 너무 어두운 복도 너머로 보이는 나지막한 산만 일신연스럽게 자리하는 게 보여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헉헉거리다가 문을 다시 세게 잡고 잠궜어요. 그리고 칼을 손에 꼭 쥔 채 침대에 앉아서 현관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다시 올 거라는 두려움과 무서움 그리고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했던 일종의 아까 깡 비슷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아침이 되어서도 잠은 오지 않았고 시계를 보니 아침 8시가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 갑자기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병철이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왠지 새벽녘에 문을 두드리던 그 목소리와는 뭐가 다른 거예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혹시 몰라 칼을 손에 움켜쥐고 달려나가 문을 열어 제낀 저는 2층 복도 끝에서 주저앉아 있는 후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날 만큼 반가움이 밀려왔어요. 아니 그냥 욕밖에 안 났지만 그러면서 왠지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주저앉아서 멍하게 있던 병철이가 갑자기 제 옷을 확 잡더니 질질 끌고 원룸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덩치가 저보다 컸기에 속절없이 밖으로 끌려 나온 저는 환한 햇빛을 보고 완전히 긴장감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모습을 저를 끌고 나온 병철이도 옆에 주저앉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후배에게 이야기를 건넬 수 있었습니다. 야씨 내가 어제 형 장장 자취방 당장 바꿔요. 야 니 뭐 봤나? 뭐 봤지? 뭘 봤는데? 직감적으로 후배가 뭘 본 걸 알아차렸습니다. 병철이는 보채는 제 목소리에 하얗게 질린 얼굴로 빠르게 말을 내뱉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철이는 찜질방에서 자고 일어나서 제 문자를 보고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샤워만 하고 첫 차를 타고 학교에 들어와 제 자취방을 찾아왔다고 해요. 그런데 건물 마당에 오자 엄청 놀랐다고 합니다. 제 침대 머리맡에는 창이 하나 있는데 그 창 안의 풍경이 마치 온 집안이 피를 뒤집어 쓴 것처럼 새빨갛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철이는 놀라서 2층으로 뛰어 올라왔고 거기서 봤다고 합니다. 제 집 현관 바로 앞에서 둥둥 떠있는 목을 몸통도 없이 오로지 우리 집 현관 위에 위치한 백열등 바로 밑에 둥둥 떠있는 목을 말이죠. 그리고 병철이가 비명을 꽉 지르면서 주저앉자 얼마 뒤 문이 열리면 제가 뛰쳐나왔고 자기에게 욕을 하는 저를 바라보던 병철이의 시야에는 그 둥둥 떠있던 목이 스르르르르르 움직이면서 집 안으로 쏙 하고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전혀 아무 말 없이 그냥 끌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한동안 저는 그 자취방 근처에는 아무런 얼씬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병철이랑 같이 살았다고요? 어머. 그 병철이도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무섭다며 제가 같이 사는 걸 꽤나 반기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넘게 살다가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한 후 친구들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돌아와 보았습니다. 제가 뛰쳐나오기 전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전 불이 나게 친구와 짐을 싸고 도망치듯 나와서 다른 방을 잡았습니다. 그때 그건 대체 뭐였을까요? 예. 뭐였을까? 근데 이건 정말 글씨가 편하다. 읽기가 좋아요. 알. 무서운 이야기. 하나만 더 볼까? 하나만 더 볼까? 무서운 이야기 재밌다. 잠 못 자려. 무섭긴 해. 무섭긴 해. 그래.
여기까지 읽자. 아, 무서운 이야기 무서웠다. 무서운 이야기 무서웠다. 무서웠다. 나나나나나나나나. 무서웠어. 장롱문 잘 닫으시고 침대 밑에 한번 확인하시고. 또 뭐 있나요? 머리카락 뭐지? 또 뭐 있나요? 또 뭐 있나요? 다른 건 또 뭐 있나요? 샤리 기즈 잊었다노. 무서운데? 나 어떡하냐? 너무 무서운데? 오이 테스트한다요. 보쿠라마미다 너다 나왔을 때. 의자 빼놓고 자면 의자에 기진이 앉아서 저 쳐다본다고요? 안 돼! 그러지 마! 귀신 그러지 마! 귀신 멈춰! 귀신 멈춰! 괴롭힘 멈춰! 귀신 멈춰! 근데 확실히 무섭긴 하네. 스마트폰에도 8 정도는 꺼낼 수, 8. 요즘 귀신이면 스마트폰에서도 8 정도는 꺼낼 수, 8 정도네. 쿵쿵쿵 백꼬마. 백꼬마! 나 포키짱인데. 백꼬마! 나 포키짱인데. 백꼬마! 나 포키짱인데. 연습. 손목. 핸드폰에 손 댈 것 같은데. 손 들어갈 것 같은데. 핸드폰. 핸드폰은 의외로 커가지고 노트는 더 커가지고 손 들어가고 손. 8까지는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럼 그냥 평소랑 똑같다고요? 백곰아 나 포키짱인데. 백곰아 나 포키짱인데. 포치야 나 포키짱인데. 포치야 나 포키야. 포키야 나 백곰인데. 포키야 나 백곰인데. 아줌마 천치즈랑 감사합니다. 나 싫네요. 백곰인데. 진짜 싫네. 진짜 싫네요. 씨, 무서운 거 괜히 읽었나? 무서운 거 보니까 무섭다. 무서운 거 좀 무섭다.ること夢の中で今も朝らすが出るんだ悲しみが言えること夢の中で무서운데 어떡하지? 캉캉캉 포키야 나 강희. 근데 사실 강희는요 무서워요. 얘가 뭐냐면 문틈 사이로 코를 대고 크크크크크크 한단 말이에요. 막 막 냄새 맡는 막 이상한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워. 그게 너무 무서워. 가끔씩 그럴 때마다 많이 무서워. 그건 좀 많이 무서워. 문 열고 있으라고? 좀 씻으라. 아니 뭐 아니거든. 귀신이 아니고 바퀴벌레 없는데 여기 백구민에 바퀴벌레 없어. 여기 바퀴벌레 없어.悲しみが 나까네. 고양이랑 개들은 문 닫으면 그래? 그냥 문 닫는 걸 싫어하는 거구나. 강희. 근데 강희는 내가 훈육을 못하니까 강희랑은 그렇게까지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강이랑 친하게 지내면은 강이가 버릇 없어지는데 그런데 사실 강이 버릇 없어지는 거 다 떠나서 나한테 너무 막대해서 싫어요. 강이 조금 미워요. 강이가 나한테 좀 막대한다고요? 강이가 막 나한테만 백구미한테는 안 그러는데 나한테만 막 그 엄청나게 막 막대해. 그래서 발로 밟고 다니냐고. 앉아있으면은 막 내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주 막 미친 난리는 다치고 막 난리치고 막 나 밀어버리고 좋아서 그렇겠지. 응. 그게 아니면은 진짜 못된 녀석이야. 복날인데 갑자기 복날은 근데 7월 22일이었던가? 20일? 20일? 20일이었던 거 초복이 그때라며.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이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 삼계탕 만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먹으면 됨. 뚜뚜 따라따다 뚜뚜 따라따다 뚜뚜 따라따다 따리라 삼계탕 삼계탕 할 거야. 삼계탕 해가지고 탕 요리도 슬슬 만들면서 나중엔 튀김이 치킨도 하고 싶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찬찬 백숙은 좀 그래. 그냥 삼계탕 하려고. 응, 삼계탕. 물에 빠진 닭 좋아하냐고? 근데 삼계탕 물어봤는데 좋다고 하긴 했어. 그러니까 그냥 사실 물어보면은 다 좋아, 다 잘 먹어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마녀 스프는 야채가 가득 든 마녀 스프는 어렸을 때 다 안 먹어라 했다고. 그렇군. 몰랐네. 삼계탕도 좋은데 다 먹고 남은 거 죽. 나는 근데 냉장고에 죽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근데 닭죽이 맛있긴 해. 근데 좀 후회했던 게 닭죽 시켰으면 더 맛있었겠다 싶어서 조금 후회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산 죽도 마음에 들어요. 응. 마음에 듭니다. 되었어. I know that way like now. 노래 좋구만. 사랑니 뽑고 삼계죽 먹다가 지옥보고 난으로 안 먹는다고? 나는 사랑니 뽑고 나서 뭐지? 그 녹두죽을 먹었어요. 근데 녹두죽을 먹을 때 그니까 킥 맞는 게 녹두 껍질 때문에 걱정돼서 거기 집에다가 아니 녹두 갈아주시는 거 잘 갈아줄 수 있냐고 사랑니 빼가지고 뽑아가지고 죽 먹어야 되는데 이랬는데 못하면 못한다고 하면 되는데 잘 갈아볼게요 이래가지고 갈아준 거 먹었는데 그 상처에 녹두 껍질 겁나 들어가서 너무 아팠어요. 킹 맞았음. 양치질도 힘들었어. 이번에 그 뭐지 빠진 곳에 수르륵 들어가서. 정말 싫었다. Let's do this 상처에 염지로 젠장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단 말이야. 월요일 좋아. I know that I amu튼 여러분들
좋아요. 오늘은요, 조금 마음에 안 들었었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내가 나를 마음에 안 들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일은 다시 뽀키뽀키로 제대로 화이팅 넘치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 여러분들 말고, 내가 나. 내가 나. 내가 나요. 그래서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 그리고 그러면 저는 슬슬 방종곡도 부르고 가야겠어요. 근데 방종곡 부르면은 목이 그래도 뭐 물 마시면 되니까. 지가라가 와이 나의 힘이요. 하루 쉬냐고요? 아니요? 저 내일 오는데요? 매주 목요일 휴방입니다. 매주 목요일 휴방이고, 그런데, 내일 조금 늦게 시작할까나. 그냥 조금 컨디션 관리 좀 해서 내일 좀 늦게 시작하는 거 아니다. 그냥 내일도 10시에 올게요. 그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볼게. 그게 낫겠다. 어쨌든. 좋아요. 일찍 와서 끊어가는 게 낫다고. 내가 확실히 오늘 중간에 한번 끊어갈까 했었는데 아니 안 끊어갔다가 후회하긴 해서 차라리 끊어갈 수 있으면 끊어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오케이. 어쨌든 오늘 방정국 한번 부르고 나서 쉬고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슉. 방정국. 뿅. 가자. 방종국 부르고 가자. 나를 알게 되어서 기뻤는지 나를 사랑해 사주왔었는지 우리 위해 불렀던 지나간 노래들이 여전히 위로가 되는지 당신이 이 모든 질문들에 그렇다고 대답해준다면 그것만으로 끄떡이게 된 나의 삶이라도 충분히 의미 있지요. 내 맘에 아무 의문이 없어 난 이렇게 흘러가요. 어디에도 없지만 어느 곳에나 있겠죠. 가능하리라 믿어요. 짧지 않은 나와의 기억들이 조금은 당신을 웃게 하는지 삶의 어느 지점에 우리가 함께였음이 여전히 자랑이 되는지 멋쩍은 이 모든 질문들에 그렇다고 대답해준다면 그것만으로 글썽이게 되는 나의 삶이라도 모르겠죠. 어찌나 바라던 결말인지요. 내 맘에 아무 의문이 없어 난 이 다음으로 가요.
쭉 살다 보면은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리라고 믿어요. 이 밤에 아무 미련이 없어 난 깊은 잠이 들어요. 어떤 꿈을 꿨는지 들려줄 날 오겠지요. 들어줄 거지요. 빰빰 헤헤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실 아니 아이고 이명 못 찍고 아 감사합니다. 아니 11만 치즈 야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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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감사, 제일 감사, 제일 감사, 제일 감사, 제일 감사. 감사합니다. 소다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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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다. 왜? 소다팝인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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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다팝. 소다팝 아니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11만 치즈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나 아까 전에 말하려고 했던 게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너무 아쉬워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게 얘들아. 다시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라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순이가 왜 내려가고 있어? 내일 늦게 오냐고요? 아니요 내일 10시에 오려고요. 내일 10시 그냥 아까 전에 말했는데 그럴까 하다 그냥 일찍 온다고 해서 10시에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진짜 너무 그냥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할게. 고마워 얘들아. 오늘도 푹 쉬고 푹 자고 내일 올게. 오늘 진짜 푹 쉴게요. 컨디션 관리 제대로 하고 오는 걸로 오늘 진짜 푹 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 미안해 고마워. 더운데 잘 쉬라고. 잘 쉬고 올게.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과 소중한 구독권 선물 고마워요. 포박포박. 아이고 베스트푸드 보채권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다들 푹 쉬고 푹 자고 내일 보자. 내 꿈도 꿔라. 고맙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고마워. 나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내일 또 행복해지러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보내러 올게. 내일 꼭 여러분들이랑 행복하게 또 보내러 올게. 어쨌든
고마워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 얘들아. 잘 자. 일명보치꾼 11만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런 아니 사람들 감사합니다. 자, 소다팝은 아까 했으니까 이번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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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고마워 얘들아. 고맙다. 소다팝이랑 많이 다르거든. 이거 툭툭툭 많이 다른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뭔가 오늘 뭔가 비장하다기보다는 그거 한 거지. 미안. 쏘리. 내일부터는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내자. 고마워요. 어쨌든 나는 고마워 얘들아. 롤이 문제라고? 맞긴 해. 내일은 링피트 한 시간. 내일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일 링피트. 내일 링피트 하겠습니다. 내일 링피트 할게요. 내일 링피트 아니면은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로 링피트 이길 수 있냐고? 아니 막 그렇게 막 오래는 안 하고 아무튼 그렇게. 어쨌든 날 어쨌든 그럽시다. 그래요. 닌스스는 합시다. 링피트는 말고 닌스스. 링피트보다 닌스스가 더 나은데. 닌스스. 야, 어쨌든 두 개 다 찍먹하고 뭐 그렇게 해도 되니까. 어쨌든요, 그럽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푹 쉬고 푹 자고 내일 보자. 고마워. 나 간다. 포바오들아 잘 자. 내 꿈꿔. 포바오들아 안녕. 감사합니다. 포바 안녕. 아이고 임명보치꾼 만치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 얘들아. 앞으로도 고마워. 그냥 고마워. 나 간다. 갈게. 감사합니다. 포바. 아우. 내일 보자. 내일도 같이 행복해요. 갈게. 안녕. 빠빠이. 나도 여러분들 꿈꿔 올게요.